다행히 요즘에는 좀 연애나 결혼은 좀 하는 것 같아요. 출산보다 이제 오히려 이제 주택 부분에 대한 주거 문제가. 그렇지 그게 않아도 가장 그래서 먼저 저희도 프로그램 중에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만 원 받아가지고 반값 150만 원 내고 150만 원으로 살 바에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결혼하기 싫어, 일하기 싫어, 희망이 없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연결이 돼 있는데 실제로 청년들 인터뷰에 보면 포기한 건 아니거든요. 다만 취업이나 경제적 안정에 비해서 우선시하지는 않는다. M4 세대라는 담론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중에서 이 청년들이라든지 뭐 우리가 보면 이제 젊은 세대들이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생각했던 거는 결혼이라고 좀 미루게 되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뭐 어떠신 것 같아요? 집이냐, 주거냐, 아니면 근데 본인들의.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서울 지역 근데 이제 청년들이 일단 수도권에 와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수도권에 와서 일을 하고 거기 정착하고 싶어 하는 거는 그 청년 전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만약에 서울로 올라와서 자리를 잡고 한다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거는 주택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청약의 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집 사는 그게, 거는 지금은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그 집 있는데 다행히 요즘에는 좀 연애나 결혼은 좀 하는 것 같아요. 아, 결혼이 조금 이제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수요가 좀, 그러니까 출산율이 조금 높아졌다고 하는데 0.78 정도 그렇지만 뭐 별 차이 없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막 애 낳았다는 친구들, 그러니까 예. 젊은 친구들 소식을 좀 종종 들어서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데 정부의 정책들도 오늘도 아침 보니까 정책 발표한 것들이 그 있는데 정책들이 많이 좋아지고 이제 있더라고요. 이게 뭐 애가 가져오고는 행복한 지점에 맞춰서 홍보를 많이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지점도 정부가 주는 홍보 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출산보다 이제 오히려 이제 주택 부분에 대한 주거 문제가. 그렇지 그게 않아도 가장 그래서 먼저 저희도 프로그램 중에 주거 문제를 한번 다루기로 했는데 그게 굉장히 또 핫 이슈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저희 김상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냐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해서 네. 열심히 돈을 모은들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만 원 받아가지고 반값 150만 원 내고 150만 원으로 살 바에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청년들한테 저는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좀 야성을 깨워라. 제가 왜 이야기를 자꾸 하냐 보면 우리 사람도 동물이지 않습니까? 사람도 동물인데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뭐냐면은 뭐 연구하는 학자들 얘기를 저번에 들은 적이 있는데 희망이 없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의욕이 사라지는데 이게 호르몬 수치에도 영향을 준다 하더라고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결혼하기 싫어, 일하기 싫어, 희망이 없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연결이 돼 있는데 사실 뭐부터 포기하느냐? 뭐부터 포기하느냐? 사실 당장 제일 먼저 포기하게 되는 건 집부터 포기하지 되지 않을까요? 집은 불가능하네. 제일 먼저 포기하고 집을 포기하고 계산해 나니까 보니까 안 나와서 계산이 안 나오니까 답이 안 나와요. 특히 서울에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집 포기하면 결혼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면 연애 포기하고 그러면 직장 대충 이래 가는. 그럼 직장 대충 할 바에 굳이 좋은 직장 뭐 귀찮아 그냥 이게. 근데 좀 그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포기하게 만들고 있나? 네. 그래서 저는 좀 재산 많은 사람한테 세금 더 걷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청년들이 노동을 해서 그 노동을 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줘야지. 내가 아무리 일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좌절감을 줘버리면 이들에 대한 소득이나 고용이나 금융이나 이런 부분을 국가나 사회나 기업들이 이들에 대해서 좀 지원해 준다면 어떤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네네. 먼저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의원님들 말씀 듣고 지옥고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지하철, 옥탑방, 고시원. 근데 이제 청년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포기했다는 표현보다는 뒤로 미뤘다고 많이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청년들의 인터뷰에 보면 포기한 거는 아니거든요. 다만 취업이나 경제적 안정에 비해서 우선시하지는 않는다. 아까 이제 의원님들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어서 당장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지 포기하지는 않았다. 이제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아마 집이나 결혼이나 출산 노후는 아마 다 관심은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년들하고 이제 조금 인터뷰를 해보면 놀라는 게 길게 있는 글을 좀 적극적으로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쇼츠도 그렇고 의외로 AI라든지 유튜브가 정리해주는 자료를 이제 읽는데 친숙한데 그것도 이제 사회의 큰 변화인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책적인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이제 그렇죠. 조금 필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 청년들한테 경력 설계 로드맵 관점에서는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소기업에 대해서 아까 김소희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잘못하면 낙인 효과나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인식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800만 개가 넘는데 그 중에 괜찮은 기업도 몇십만 개가 있다. 사실은 뒤에 따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안 좋은 기업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인식 개선, 중소기업을 바로하기 위한 노력은 조금 더 김 의원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조금 바꿀 수 있는 정책들이 조금 많아져야 된다. 지원금을 많이 주는 것도 필요한데 그걸로 과연 사람들이 고마워할까, 당연시할까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